자, 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피해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갑자기 이 맞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착한 놈 먼저 될거 아니야. 억울해가 미안해. 이리 보내도 되는 거야. 가슴이 너무 무거워. 한마디로 가슴이 너무 무거워. 지금 잠을 갖다 계속 못 자고 있는데 사람들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또 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돌아가신 김모 변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주 여성들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32살입니다. 여성분인데 바로 다음 달에 생일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생, 파산, 이게 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무직원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인데, 이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밤에도 관련해서 이게 회생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언제 전화가 오더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고 하고, 또 이 김모 변호사의 사촌 동생도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돌아가시게 돼서 정말 참담함이 이루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나와 계신 두 분도 다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사망한 이 방화범, 방화용의자 천모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천 씨는요, 투자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4건의 법적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범행 하루 전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또 사건 당일에는요, 불과 범행 1시간 전에 4번째 재판에서 패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째 재판에서 본인이 패소 판결을 받자마자 1시간 뒤에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셈인데요. 특히 재판 뒤에 범행까지의 행적을 보면요, 도구를 챙겨서 집을 나선 뒤에 방화를 할 때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가능하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에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요, 바로 집으로 가서 집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흰색 천으로 덮어가지고 나와서 차에 바로 실어가지고 바로 그 길로 지금 이제 우리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그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바로 방화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나 그 직후에 다른 곳에 들러서 어떤 이런 범죄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거나 이런 이런 동선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이미 나온 패소 판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억하심정을 미리 품고 이런 범죄에 필요한 물건들을 집에 구비를 해놓았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 범행 전에 마지막으로 이 용의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재판을 함께 참석했던 변호사입니다.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평소에 재판 태도가 불량해서 재판부로부터 제지도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화 사건이 있었던 사건 당일에는 재판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흥분하거나 또는 불량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차분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와 헤어진 뒤에 약 30분 만에 범행 도구를 들고 나와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인 걸로 봐서 아마 그날은 본인이 아예 범행을 결심을 하고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이미 기름통 사진을 찍어서 이 상대방,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방화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조가 좀 있었던 거죠. 협박을 하고 겁박을 일삼았던 그런 행태가 보여졌던 건데 지금 이 사람이 한 6억 원의 돈이 물리면서 소송을 거듭했던 부분입니다. 형사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재개발 업체인 이 이모 대표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소송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러자 이 기름통 사진을 보내고 이 이모 대표라는 피해자 이름을 적실해서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불을 지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박성 문자를 보낸 게 벌써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진술들을 종합하면 본인을 대리했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위해를 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사람을 좀 집요하게 장기간 좀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불을 지른 사무실도 자신에게 승소를 한 변호사 사무실,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네. 찾아가서 방화를 저지른 것이고 3년 전에 기름통을 보냈다는 것도 소송 상대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상대방 쪽에 보복성 행동을 아마 오랫동안 염두를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변호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정말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상대방 쪽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상대방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방화범 이분이 상대방을 협박을 하는 거에 이미 좀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보다 또 상대방 변호사를 협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그 상태가 좀 악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